네, 반갑습니다. 1, 2강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세 번째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문제는 안 되겠지만 7, 8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부터 해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까지 해서 조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두 문제를 먼저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증명 문제예요. 어떤 복소수가 임의 복소수라고 했어요. 임의 복소수란 말입니다. 모든 복소수, 어떠한 복소수든 간에 성립해야 된다는 성질입니다. 알파 Z 플러스 베타 Z바가 실수가 된다.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면 알파와 베타바가 같다는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네,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가 쓰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죠? 1, 2강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Z가 실수다. 그죠? Z가 실수다라는 것은 Z하고 Z의 바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순허수가 되면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Z과 Z바의 부호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발레가 Z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Z 마이너스 Z바가 같으면서 Z이 0이 아니라고 하면 Z은 순허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죠? 자,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 복소수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알파 Z 플러스 베타 Z바가 원래의 복소수와 그 녀석을 전체적으로 켤레했던 복소수가 같다는 뜻이죠.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알파바, Z바, 베타, Z이 되겠네요. 들렸네요? 베타바, Z이 되겠네요. 넘겨서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넘겨서 정리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바에 묶어서 Z.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Z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왼쪽 편을 잘 살펴볼게요. 얘를 잘 살펴볼게요. 그죠? 잘 살펴보세요. 어때요? 알파하고 알파바고 베타바고 베타 Z고 Z바. 느낌이 좀 오나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 녀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바의 Z의 전체적인 켤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녀석과 그 녀석의 켤레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가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바 곱하기 Z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실수라는 뜻이에요. 끝났어요. 문제 잘 읽으셔야겠죠?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된다 그랬어요. 어떠한 Z가 들어가더라도 얘가 실수가 돼야 된다고요. 알파하고 베타바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괜찮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 문제를 보니까
알파와 Z가 어떤 복소수인데 Z-알파는 알파와 Z라는 복소수입니다. 1-알파 바의 Z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Z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단 알파의 크기는 1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크기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나온 상태고 그 상황에서 Z의 크기를 물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Z를 A 플러스 BI 알파를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배웠냐면 얘기를 배웠습니다. Z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이 Z와 Z의 켤레를 곱한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실을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Z-알파의 크기를 제곱을 했어요. 여기도 1-알파바 Z를 전체를 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켤레들을 곱한 것과 같을 테니까 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Z-알파에다가 Z-알파의 전체의 켤레를 곱한 것. 그것은 1-알파바의 Z에다가 다시 그 녀석의 켤레를 곱한 것.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Z-알파고요. Z-알파 바 1의 그대로 두고 알파 바 Z가 될 거고 얘는 1의 바는 1 그대로 올 거고 알파 바는 알파로 바뀔 거고 Z 바로 바뀌겠네요. 정리하죠. Z 바입니다. 마이너스 Z 알파 바가 되네요. 마이너스 알파의 Z 바가 되네요.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이 됩니다. 정리하니까 이쪽은 1이고요. 빼기 알파 Z 바가 되고요. 빼기 알파 바 Z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한 것과 Z와 Z 바를 곱한 것이 더해지네요. 괜찮은가요? 괜찮았죠? 없어진 게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 녀석이 보이네요. 이 녀석, 그죠? 없어지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알파바와 Z를 곱했고, 알파바와 Z를 곱했는데, 이것도 없어지네요. 이렇게 없어지네요.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에다 갖다 쓰겠습니다. 알파바, Z 바에다가, 이 녀석을 썼어요. 이 녀석 없는 것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바가 될 거고 마이너스 Z 바가 될 것이고 이런 그대로 있었던 녀석 1, 이 녀석이 0이네요. 정리하니까 이 정도 인수분해는 할 수 있겠죠. 알파바 마이너스 1 Z 바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네요. 결론은 알파의 크기의 제곱 빼기 1 Z의 크기의 제곱 빼기 1이 0 되네요. 그런데 알파의 크기가 1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Z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연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연산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지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Z분의 1이고요. Z도 복소수입니다. 그런데 Z라는 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영역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다음과 같은 영역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제시. 이 제시라는 녀석이 다음과 같은 영역 위를 움직일 때 이 오메가는 또 어떤 영역, 자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영역 위를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죠?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오메가라는 녀석, 그죠?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메가라는 녀석이 Z분의 1인데, 그러면 Z라는 것은, 오메가 분의 1이군요. 그죠? 다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Z분의 1이니까요.
Z가 0은 아닙니다. 그죠? Z가 0을 넣어보면, 그죠? Z에 0을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이하의 크기인데, 이하의 크기는 일부 작지는 않으니까, Z는 뭐 0은 아닌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분모가 있으니까 0이 아닌 상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자체도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죠? 0이 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Z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Z이 오메가분의 1이니까, Z 대신에 오메가분의 1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메가분의 1 마이너스에 2i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가 1, 2i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하시나요? 얘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죠?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네요. 오메가 분의 위쪽을 정리를 하니까 2 마이너스 2i의 오메가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오메가 1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니? 오메가 분의 크기, 오메가의 크기 분의 이 녀석의 크기인데, 이 녀석의 크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2i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1이야. 그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2i를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서 정리를 할게요. 오메가 크기분의 2i의 크기. 그죠? 2i의 크기. 오메가 마이너스 2i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1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2i의 크기는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2죠, 그죠? 2. 얘는 2입니다. 얘는 2구나. 얘는 2예요. 오른쪽만 잘 보시면 될 텐데, 마이너스 1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분의 2배에, 그죠? 오메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고쳐서 마이너스 1을 i 제곱이라고 보시고 i를 약분했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분의 i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을 왼쪽에다 갖다가 좀 쓸게요. 자, 이 녀석을 넘길 거예요. 크기니까 오메가의 크기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넘겨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배에 오메가에서 플러스 2분의 i가, 그죠?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오메가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등호가 성립했을 때는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등호가 생겼을 때는, 이게 등호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폴로니우스 원이었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아폴로니우스 원의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둘 중에 하나의 영역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Z 실수축, 허수축입니다. 마이너스 2i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i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i, 2분의 1 i네요. 2분의 1i, 마이너스 2분의 1i를 찍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i를 찍을 거예요. 0입니다. 0으로부터의 거리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i에서의 거리, 마이너스 2분의 1i에서의 거리의 2배가 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이 녀석이죠, 그죠? 1대2 내분하는 점과 이렇게 2대1 내분, 2대1 외분하는 점.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한 원을 만들어낼 거네요. 그렇죠? 이러한 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러한 원을 만들어내겠네요. 그죠? 원을 만들어낼 텐데 이게 이하라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것이 2대1입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녀석보다 더 크거나 같으라 그랬으니까 이쪽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영역에 있는 점이라면 이렇게 되면 어머나? 이 녀석의 2배가 이 녀석보다 더 길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아니라 어느 점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점이겠네. 이런 점이 되어야 2분의 i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i로부터 거리의 2배가 원점부터 거리보다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영역이 원의 내부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시, 다음과 같은 영역. 여러분들 이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2i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요 위에 2i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1인 1. 안쪽에 있는 영역을 z가 움직일 때 오메가분의 1, z분의 1, 오메가라는 녀석, z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러한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죠? 괜찮았죠?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제 뭐로 넘어왔느냐? 극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볼게요. Z1과 Z2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Z1과 Z2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다음과 같아요. 그랬을 때 Z1과 Z2의 합과 Z1과 Z2의 차, Z1-Z2 차를 극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죠. Z1과 Z2를 한번 합쳐보라 그랬으니까 합쳐보니까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i배의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는 극형식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러한 극형식 표현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입니다. 여러분들 합을 곱으로 고치는 삼각함수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구구단과 똑같은 겁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서 곱하기를 할 수 없듯이 뭐 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듯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을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외운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수학도 암기할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든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시 암기를 하려고 해서 암기를 하든 암기는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요. 암기를 너무 배척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공식들은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 푸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삼각함수의 공식들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코사인과 코사인 합은 이렇게 바뀌어요. 2배의 코사인에 2분의 2개 더하는 3세타 코사인에 빼서 나누기 한 2분의 세타 이렇게 바뀝니다.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이렇게 바뀌죠. 사인도 한번 해볼까요? 사인 더하기 사인은 2배의 2분의 3세타 코사인에 2분의 세타 이렇게 바뀝니다. 합을 곱으로 고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아 똑같은 녀석이 눈에 보이네요. 2 코사인 2분의 세타 2 코사인 2분의 세타 이 녀석을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괜찮은가요? 묶어주겠죠. 묶어주니까 코사인에 2분의 3세타가 남을 거고 i배의 사인에 2분의 3세타가 남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앞쪽에 있는 녀석 여러분들 제가 극형식 표현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Z를 극형식 표현하라는 얘기는 Z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어요. 이 세타를 편각이라 그랬고 이 Z의 크기는 크기라 그랬어요. Z의 크기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양수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보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이 크기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크기라고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2분의 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녀석이네요. 그죠? 그러니 이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분명히 뭡니까?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Z1과 Z2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건 뭐냐? 이 코사인 2분의 세타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규먼트 뭡니까? Z1과 Z2를 합친 것의 편각을 물었어요. 뭐예요?
2분의 3세타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하나를 더 하면서, 동일한 형태니까 하나를 더 하면서 여러분들 또 배워보도록 하죠. Z1에서 Z2를 이번에는 빼라 그랬네요. 빼보도록 하죠. Z2에서 Z2를 빼보러 코사인 2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뺐네요. 플러스 i배의 사인 2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뺐네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사인 빼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2분의 3세타에 사인의 2분의 세타로 바뀌어요. 플러스 i배의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코사인의 2분의 3세타 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동일한 게 눈에 보이나요? 동일한 게 눈에 보이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2 사인 3세타 코사인 2 사인 2분의 세타 그죠? 2 사인 2분의 세타 눈에 보이네요. 2 사인 2분의 세타 앞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인 2분의 세타 그죠? 양수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세요. 2분의 세타는 0부터 파이니까 사인은 양수죠. 그죠? 사인을 빼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빼내보죠. 빼내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3세타가 나올 거고 플러스 i배에 뭐 나오나요? 코사인 2분의 3세타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얘가 극형식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극형식 표현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형태가 나타나줘야 돼요. 얘는 극형식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극형식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쪽에 있는 녀석은 뭐로? 코사인의 형태로서, 뒤쪽에 있는 녀석은 뭐로? 사인의 형태로서, 플러스 형태로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2분의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값입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코사인의 어떠한 세타 프라임 형태로, 이 녀석을 i의 사인의 어떤 세타 프라임 형태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떤 코사인 세타 프라임을 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세타가 됐고 사인 세타 프라임 형태가 코사인 2분의 3세타가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타 프라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3세타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볼게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3세타를 예를 들어서 잡아보았습니다. 누구랑 같나요? 사인의 마이너스 3세타와 같아요. 어머나? 3세타가 아니었나요? 2분의 3세타인가요? 2분의 3세타로 고칠까요? 2분의 3세타로 고칠까요? 2분의 3세타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세타군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3세타네요. 나왔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그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세타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내볼게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는 뭔지 한번 볼까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갑니다. 코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와 같아요. 이건 코사인 2분의 3세타와 같네요. 그죠? 갑니다.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에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 플러스 i배의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네. 그렇나요? 아래쪽에 답을 써볼게요. Z1과 Z2의 차의 크기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2 사인 2분의 세타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고, Z1과 Z2의 아규먼트, Z1 빼기 Z2의 아규먼트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웠네요. 여기 2분의 3세타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5번째 문제네요. 그죠? 오늘 새로운 개념? 우리가 배운 개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개념을 하나 요 5번, 또 이제 6번에서 조금 배워볼 텐데요. 자, 5번째 문제에서 오늘 조금 배워볼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어떤 복소평면상에 복소평면상이 이렇게 있어요. 복소평면상에 세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P가 있고요. 여기가 R이 있고 여기 Q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PRQ를 이은 이 녀석의 이 각도 세타, 이 녀석을 어떻게 한번 구해볼 것이냐,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R이라는 녀석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 R을 이 원점으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네요. 평행이동한다? 그래서 R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움직여낼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낼 거예요. 그래서 P가, R이 원점으로 오는 순간 P는 이렇게 P'으로 올 거고요. Q는 이렇게 해서 Q'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녀석의 이 각도 세타와 이 녀석에 있는 세타가 같아지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P'과 Q'이 있을 때 이 사이의 각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P'도 하나의 복소수, Q'도 하나의 복소수입니다. 그럼 이 사이 각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P'이라는 녀석을 나타내는 복소수의 아규먼트, 평각이 이렇게 있었어. Q'을 나타내는 평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 각도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아규먼트를 뺀 거 아니냐. 그죠? P'을 나타내는 녀석의 P'을 나타내는 녀석, 잘 볼게요. P'을 나타내는 녀석은 뭔지 한번 볼게요. P가 P'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R이 이만큼 옮겨진 것만큼 이렇게 옮겨진 거니까 P에서 R을 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Q'은 뭡니까? Q에서 R을 뺀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 이 각 세타라는 것은, 즉 각 PQR이라 PRQ인가요? PRQ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녀석의 아규먼트 평각인데 어떤 녀석의 아규먼트의 평각입니까? 이 평각에서 이 평각을 뺀 거니까 P-R의 평각에서 Q-R의 평각을 빼는 것과 같네요. 나누어서 아규먼트를 구하면 각이 빼진다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강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교각, 사이각입니다. 사이각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PQR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PRQ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P라는 점이 여기에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에요. -1이 있고요. Q라는 점 여기 있네요. 1이라는 점이니까, 그죠? Q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Z이라는 녀석은 얘를 만족하는 어떤 Z인데 잘 모르니까 어떤 Z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R이라는 점을 Z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각도를 물었는데요. 그죠? PRQ다. 이렇게 각도를 물었어요. 이 각도를 물었네요. 그죠?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R을 중심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옮겨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졌어요. 이 각도나 같은 거니까.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 거 보세요. 뭡니까? P에서 R만큼 뺀 겁니다. 그죠? Q라는 녀석, 이 녀석은 뭡니까? Q라는 녀석에서 R만큼을 다시 뺀 거네요. 괜찮을까요? 자, 이 각도를 물었습니다. 봤더니 이번에는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규먼트의 누구에서? Q-R에서. 누구를 빼야 됩니까? P-R의 아규먼트를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형태라면 얘는 조금 다릅니다. 이 넘버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란색의 형태에서 빨간색의 형태를 빠져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규먼트에 그죠? 이 녀석 Q-R입니다. Q-R은 뭔가요? Q에서 1 뺀 거. 1에서 Z 뺀 거네요. Q-R. 그 다음에 B-R, P-1에서 마이너스 1에서 Z 뺀 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녀석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네요. 그죠? 그러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아규먼트에 Z 플러스 1분의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이 아규먼트를 구하는 게 우리 문제의 목적입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뭐라 그랬니?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시나요? Z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Z 마이너스 1이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Z 플러스 1분의 Z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 녀석이 아규먼트를 구하고 싶은데,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했더니 이 녀석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들 아규먼트에 누구의 아규먼트를 물어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Z 플러스 1분의 전체적으로 물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Z 마이너스 1을 곱한 녀석의 아규먼트는 뭐가 되나요? 얘가 뭐라 그랬으니까? 실수라 그랬으니까 n파이죠. 괜찮나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n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떤 0에서 파이 사이인 각도를 묻는 것이고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어떤 복소수에 이 복소수를 곱했던 것의 아규먼트라는 것은 이 복소수만큼의 각도가 이 각도 아규먼트에서 이 복소수에 해당되는 각도를 곱한 것이 n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해당되는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i. 이 녀석의 아규먼트, 즉 아규먼트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는 녀석은 4분의 3파이 플러스 n파이, 2n파이네요. 2n파이 형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아, 어떠한 각도에서 4분의 3파이만큼을 더했다 말이죠. 곱했으니까 각도는 더해질 거 아닙니까? 어떠한 각도, 우리가 묻는 거예요. 이 세타입니다. 그죠? 이 녀석의 아규먼트는 세타라 그랬어요. 이 세타에다가 이 녀석의 각도만큼을 더했더니 n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 녀석 세타의 각도가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4분의 3파이 각도라면 이 4분의 3파이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각도를 더하면 n파이 형태, 즉 파이가 되겠냐라고 물었으면 세타는 4분의 파이라는 걸 알죠. 간단하게. 그렇나요? 그래서 이 사의 각도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교각의 형태입니다. 교각의 형태. 각도의 방향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도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죠. 이것도 조금 새로운 과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2 플러스 i를 얘를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라. 여러분들, 어떠한 복소수 zet이 있었습니다. 이 복소수 zet을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세요.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90도 회전 쫑 하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Z''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90도만큼 회전하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세요. 라고 하면 이 Z''이라는 것은 뭡니까? Z에 i를 곱하면 되죠. 왜? i라는 녀석이 편각이 2분의 파이인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곱하면 편각이 더해질 테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회전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2 플러스 i를 얘를 중심으로 회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얘를 중심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2 플러스 i라는 녀석이 여기 있죠. 2 플러스 i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요. 2 플러스 i라는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3 플러스 2i라는 녀석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3 플러스 2i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여기를, 자, 여기. 이건 3 플러스 2i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i군요, 여러분들아. 마이너스 3 플러스 2i입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2i는 여기 있네요. 자, 2 플러스 i라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 90도 않고 회전하니까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완전 다르죠, 그죠? 중심이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원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점을 이용해서 돌리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이 원점으로 바꿔서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볼게요. 복소수 zet을 알파를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라 라고 하면 zet을 알파를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라고 하면 이게 zet이죠? 이게 알파가 되겠죠? 그죠? 알파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 말은 뭐냐? z 빼기 알파. zet을 알파만큼 평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를 원점으로 이렇게 바꿔냅니다. 바꿔낸 다음에 그것을 중심, 이제 z 알파를 이만큼, z를 알파만큼 이렇게 평이동했으니까 알파가 이게 원점이 된 거예요? 원점이 됐으니까 이제 90도 회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i를 딱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도 회전하겠네요. 거기 회전해놓고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상황으로 다시 알파만큼 돌려놓아야 될 테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보죠. 누구를? zet을 2 플러스 i를 얘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2 플러스 i를 얘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i 거기다가 뭐 한 겁니까? 원점으로 옮긴 거죠? 얘를 알파를 원점으로 옮겼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뀐 겁니다. 거기를 i만큼을 곱해서 90도 회전시켜 놓고 거기다가 다시 알파만큼을 더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5 마이너스 i네요. 거기다가 i를 곱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i를 하시라 라는 말씀이네요. 됐습니다. 5i가 있네요. 실수부터 얘기합시다. 1이고 마이너스 3이 있고요. 5i가 있고요. 5i가 있고요. 더하기 2i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7i다 라는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여러분들이 zn제곱 이퀄 1 단위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단위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위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메가라는 녀석을 이 녀석의 한 근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근입니다. 첫 번째 근. 여러분들 1싸움에 처음에 딱 지키는 근이죠. 그죠? 첫 번째 근. 이 녀석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zn제곱 이퀄 1의 첫 번째 근이죠. n분의 4파이, n분의 4파이가 되면 두 번째 쭉쭉쭉쭉 가서 n번째는 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메가 바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오메가 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내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다음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메가를 첫 번째 녀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오메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n차 원시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 오메가가 그리면 오메가 제곱도 근이고 오메가의 세제곱도 근이고 땅땅땅 가서 오메가의 n-1제곱도 근이고
오메가의 n제곱도 그리는데 오메가의 n제곱은 1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 인수분해 볼게요. z-1에 zn-1제곱, zn-2제곱에 z 플러스 1까지 오게 되면 이 녀석은 0인데 이 녀석은 오메가의 n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나머지 이 녀석에 대한 근이 오메가부터 오메가의 n-1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렇게 한번 써봤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당당당 z 플러스 1을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1 z 빼기 오메가 z 빼기 오메가의 제곱 z 빼기 오메가의 n제곱까지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z의 대신에 z 대신에 1을 한번 넣어 볼 텐데 괜찮죠? 1을 한번 넣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n은 1-오메가에 1-오메가의 제곱에 1-오메가의 세제곱에 당당당 1-오메가의 이 n제곱이 아니죠, 여러분들? n-1제곱까지 그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이 그리니까 그죠? 2, 1이네요, 그죠? 자, 오메가의 n-1제곱까지 곱한 것이 n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의 양변에 바를 갖다 씌워서 이 오메가 바로서도 한번 표현해 보니까 n바는 n 실수니까요, 그죠? 이게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1 빼기 오메가의 바 1 빼기 오메가 바의 제곱 1 빼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뭐 이런 식이 될 거라는 말이죠. 1 빼기 오메가의 바의 n-1제곱 이런 식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 두 식을 곱할 겁니다, 여러분들. n제곱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곱하겠습니다. 1. 이 녀석을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만 더 쓸게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제곱의 곱한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들 괜찮을 거예요? 땅땅땅 갈 거예요. 1 빼기 오메가의 n-1제곱이라고 그러죠? 여기 오메가 빼기네요. 바의 n-1제곱. 그죠? 더하기 오메가의 n-1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의 n-1제곱을 곱한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오메가의 크기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오메가의 크기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합쳐보세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합치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코사인을 2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n분의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보시니까 얘도 1이고 그래서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얘는 제곱한 거니까 4파이로 바뀌어서 더한 거네요. 괜찮죠? 2배의 코사인에 n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쓸게요. 2 빼기 2 코사인에 n분의 뭐가 되겠나요? 6파이가 되겠네요. 당당당 갑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에 n분의 자, 이 녀석이 n-1제곱이니까 이 녀석 n-1제곱 한 겁니다. n-1제곱 한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2n-2제곱인가요? 2n-2의 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잘 한번 보세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반각 공식에 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반각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살짝 넘겨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건
2 사인 제곱의 세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을 다 바꾸어 낼 겁니다. 바꾸어 내 볼게요. 2가 이렇게 있는데 2가 총 몇 개 있는지 확인하세요. 2가 총 몇 개 있죠? 2가 0부터 해서 n-1까지니까 n개 있어요. 그죠? 2가 오메가 1제곱이네요. 오메가 1제곱부터 해서 n-1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2가 여기에서 2를 하나 빼내고 하나 빼내고 하나 빼고 하나 빼내고 나면 2는 총 n-1개만큼 생길 거예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쪽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1 코사인 n분의 2파이가 될 텐데요. 1 코사인 n분의 2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2배의 사인의 제곱에 n분의 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써볼게요. 얘는 2가 앞으로 빠졌고 1 코사인 이 녀석 2배의 사인의 제곱에 n분의 2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당 하나 더 쓸게요. 2배의 사인의 제곱에 n분의 3파이로 바뀌네요, 여러분들. 당당당당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이 사인의 제곱에 n분의 n-1의 파이로 바뀌네요. 자, 잘 보세요. 이쪽에 눈에 보이는 형태가 조금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리하죠. 2가 또 몇 개 나왔냐면 n-1개 나왔어요. 그래서 2의 n-1제곱이 전체적으로 제곱이 된 겁니다. 제곱이 된 거. 그럼 나머지를 다 쓸 겁니다. 다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사인의 n분의 파이, 사인의 n분의 2파이, 사인의 n분의 3파이, 당당당 사인의 n분의 n-1의 파이를 전체 제곱한 걸로 쓸게요. 그죠? 이게 n제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n제곱. 이 녀석을 넘길까요? 분수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 녀석이 제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아, n분의 파이, n분의 2파이, n분의 3파이, n분의 n-1파이까지는 전부 다 파이보다 작은 각도들이고 0보다 큰 각도들이에요. 즉 이것들이 전부 양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양수, 사인 값들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 양수들을 다 곱해도 양수일 테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운 녀석의 제곱근이니까요. 제곱근 형태에 의해서 양수만 처리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결론이 이르는 거죠. 넘어가서 루트를 씌운 녀석이니까 2의 n-1제곱분의 n이라는 결론이 이르는 겁니다. 양수니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어떠한 항등식이 복소수를 이용을 하면 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형태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예제부터 해서 조금 어려운 예제까지 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그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극좌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도 좀 공부를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로써 복소수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